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정부 관료들은 이 국민보다 낮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공무원은 머슴이고 심부름꾼을 우리가 뽑는 이유는 너 가서 머슴을 잘 다뤄라. 그리고 주인을 편안하게 만들어라. 하고 뽑아주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월급 주잖아. 노후도 보장해주고. 근데 이것들이 가서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공적인 일을 하라고 위임해준 권력을 사욕을 채우러, 사익을 챙기러, 사적 이익을 도모하러. 그게 지금 LH 사건의 본질이고 터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척 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잔뜩 올려놔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집값을 싸게 공급하는 걸 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더 오르게 만들어가지고 3기 신도시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LH 일감을 만들어주고 건설업자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건설업자 토지를 대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얻는 게 하나 있어. 경제성장률. 억지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서 성장률이라는 거를 높아졌다. 지금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는 아니 국민들은 소득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산이 상대적 격차가 생기고 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장했대. 그럼 누가 성장인 거예요? 재벌.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재산도 늘었어.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사람들 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성장한 거야. 전셋값도 잔뜩 그러니까 전셋값 잔뜩 올려서 받고 챙기고 현금도 14억 있는 놈이 무슨 뭐 전세 5천만 원 올려주기 위해서 1억 4천 더 했다고. 그것도 임대차 3법 통과되기 이틀 전에. 정말 그런 뻔뻔한. 그러니까 내가 작년 거기 임명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얘기하셨군요. 그러면 빨리 내쫓아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또 여기서 기자회견 할 때마다 저놈들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고 나는 근데 걔들이 속이는 줄 알았어. 대통령이 속는 척 하면서 걔들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은 홍남기가 보고하는 경제 성장률에 함몰돼가지고 성장률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기 성적표가 좋아진 거로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은 코로나도 있고 부동산 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고 경제 성장률은 내가 계속 올린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어쩌다 대통령이 된 거야.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떠밀려가지듯이 얼떨결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하기 싫을지 몰라요. 그냥 임기 4년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5년 해가지고 1년을 또 더 버틸래니까 마음이 편치 않겠지. 나도 뭐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으니까. 네.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보다 좀 더 세게 더 강도 높게 더 이 정권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무슨 뭐 모든 공직자 재산을 등록시키겠다. 좋아요. 재산을 등록시키지 않아도 재산이 얼마인지는 다 알려면 알 수가 있어. 계좌나 이런 금융인 감에 돈이 너무 많아서 몰래 숨겨놓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이 공무원이 하는 역할 중에도 그런 정책을 결정하거나 무슨 인허가를 해주거나 어떤 금전적 이해와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계좌나 이런 거를. 미국 같은 데는 국세청, 그 다음에 감사원, 검찰, 경찰, 금융감독기구 뭐 이래가지고 대통령이든 무슨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은 매일 변동상을 지켜보고 있는 그 측근들의 움직임까지 그래서 그런 게 하기 싫으면 공직에 안 들어가면 돼. 공직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러 들어가는 거지. 우리처럼 공직을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공직을 이용해서 이익권을 챙기고,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즉시 적발되게 해야지. 즉시 적발돼서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아야 주변에 그런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보여야 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에 안 들어가. 아니 돈을 벌고 싶으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당당하게 프레이 TV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를 보고 가서 지가 리스크를 안고 가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든지 해야지 왜 공직에 들어가냐는 거야. 그건 공직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는 거거든. 공권력을 도둑질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거거든. 그건 안 되죠. 돈을 벌고 싶으면 당당하게 시장에서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주택을 100채
백채 가진 놈이 왜 공직에 들어가냔 말이야. 주택 임대업자나 하면 되지. 주택 더 살라고. 이제는 주택보다 땅 좀 살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개발정보 빼내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형질 변경해가지고 농지를 바꿔서 건물 짓고 이런 자들을 문재인 정부는 너무 많이 공직에 임명을 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이 한 3만 개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은 공직에 그런 그 선거 때 무언 도움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서 기존의 공무원 그렇잖아도 부패한 세력이 오기를 기다렸던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가지고 놀기도 좋고 서로도 맞고 그렇게 해서 이런 행위가 만연한 거다. 근데 말은 공직자 재산 등록을 넓힌다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주소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가진 아파트의 주소가 공개가 안 돼. 아, 그래요? 재산 신고도 시세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그래서 토지나 빌딩 같은 거는 시세 한 30-40%밖에 안 돼요. 아파트는 시세 한 7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실제 재산이 부동산이 50억 있다면 신고는 20몇 억 해. 그 변창흠도 7억인가 6억인가로 신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서초구에 6억 7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 그 장관이라는 자들이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자기 직계도 재산 고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고 그런 걸 고치지 않으면서 대상을 넓힌다? 말도 안 돼. 3기 신도시 같이 불필요한 개발을 안 하면 돼요. 그걸 안 하려면 집값을 안정시키면 돼요.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서울 집값이 일부 떨어진다면 신도시 개발하라고 조중동이 그래 안 그래? 하지. 그래도 하면 좋지. 그래도 그게 먹히질 않죠. 그죠? 필요가 없잖아. 서울에 있는 집도 지금 나오면 떨어지는데, 그것도 안 사는데, 뭘 신도시를 줘? 내가 보기에는 시장만 잘 뽑으면 다음 달부터 집값이 떨어져요. 아, 그렇습니까? 잘 뽑으면. 아, 바로. 근데 잘 뽑으려는데 안 보여. 떨어뜨릴 놈이. 혹시 뭐 나를 갑자기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 내가 된다면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국토부 장관 자리 비어 있잖아요. 장관 아직 남아있고 보내야 될 사람은 안 보냈는데 내가 국토부 장관이 돼봐야 10개월짜리예요. 10개월. 아, 너무 짧아서 안 한다? 아니 뭐가 맞아야지. 남기, 예? 남기홍, 홍남기, 예? 뭐 이런 또 저 새로 정책실장이 됐다는 거, 누구? 이호승이? 네. 그거 뭐 국회에서 숫자도 제대로 기억 못 해가지고 버벅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코드를 맞춰가면서 내 정책을 한 달을 못 버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면. 아, 그들이? 내가 다 까발겨,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와. 한 달만 딱 한다. 나는 거기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억지로 나를 거기다가 앉히면 제발 좀 와달라고. 월급을 더 주지도 못할 거 아니야. 정해진 월급밖에 안 줄 거고. 네. 가서 그럼 10개월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 다들 말 듣고 할 거냐. 청와대나 여당이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건 내 말을 듣겠다. 뭐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나를 앞세워놓고 또 무슨 공공재개발에다가 무슨 또 온갖 건설업자와 재벌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을 좀 이것도 좀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막 돈도 좀 찔러주려고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라. 가라? 껍데기는 가라. 쓰레기는 가라. 내가 얘기했듯이 공직에 공적인 일을 하러 가려면 최소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그런 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퇴임을 1년밖에 안 남겼는데 나 같으면 한 어디 50평짜리 주택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애들하고 와도 30평이 조금 좁으면 뭐 한 50평 정도면 충분한데 50평짜리 정도 되는 주택이 있으면 되지. 그리고 농사도 좋아하고 11년차 농부 경력도 있고, 그럼 넌 한 200평은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농부 등록해가지고 그때 해도 되잖아. 그리고 경호는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뭐 두드려 맞지 않고 계속 누가 지켜주잖아. 경호 못하면 현 정부의 탓아니야. 뭐 걱정할 거 있어요? 경호원들이 와서 자 거기 근방에 어디서 뭐 새 들어서 경호를 하든 길거리에 서서 하든 그게 뭐 신경 쓸 일이야? 경호동도 이렇게 짓던데. 아니, 그 짓거나 말거나 그걸 왜 자기가 신경 써. 자기가 당당하면 가서 살고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경호해줘야 되는 거지. 경호 받을 것까지 미리 신경 써야 되나? 본인은 그냥 오고 가서 살면 되지. 그거 뭐 동거하나? 아니, 경호원들하고 같이 살 거예요? 경호원들은 따로 알아서 각자 살 거 아니야. 경호원들은 무슨 거기서 24시간 자야 돼? 가족을 버리고? 전두환은 뭐 연희동 집에서 경호원들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왜 같이 살라고 그래? 국민과도 같이 못한 사람이.
응?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받게 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래야 야 정말 우리가 사람 하나는 잘 뽑았구나.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놈들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나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거라는 기대를 처음부터 안 했어요. 딱 당선되는 거 소식 접하시고 또 그때 당선될 사람들 나온 사람들 중에 뭐 대부분 다 별 기대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특히 그 노무현 정부에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5년을 봤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을 하던 문재인이라는 참모는 그렇게 뭐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뭐 특별히 잘할 것 같지도 않았고 근데 한 가지 잘했어. 뭐야?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거는 노무현은 강남밖에 못 올렸는데 문재인은 서울 전역을 경기도 전체를 전국의 대도시까지 끌어올리는 그 막강함을 보여주어서 그거 하나만큼은 그런 능력은 있더라. 하지만 그 능력이 국민 95%를 고통스럽게 하는 능력이라는 건데 그걸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남 탓하고 아직도 써준 거 읽기만 하고 참모들이 하라는 어떤 각본에 짜여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뭐 좋게 보여지질 않아. 가끔 페이스북도 합니다. 좀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하시지요. 내가 얘기하는 건 문 대통령이 좀스러운 거야. 자기가 좀스러운 거지 어디 국민이 좀스러워.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좀스럽다는 뜻이 뭐겠어요. 800평 정도 되는 농지를 그것도 뭐 집 지려고 산 거지 내가 뭐 거기다 공장 지려고 산 것도 아닌데 투기가 아니다. 아니 왜 집 짓는 걸 대지를 사지 농지를 사. 그리고 왜 형지를 바꿔가지고 대지로 바꾸냐고. 그런 행위가 바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이 하는 행위다. 일반인은 그런 형질 변경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아니 농지사건도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우선 농지를 취득한 것 자체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도 경기도 경상남도 양산에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전에 산 부동산도 그 전에도 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아요. 지금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왜 화가 나는지를 아직도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페이스북에 뭐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페이스북에 지금 이 정부의 문제고 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좀 지적해 주세요. 이렇게 뭐 하고 글을 올린다든지 해야 될 양반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불필요하게 써가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LH 직원이 볼 때는 대통령이 산 농지는 괜찮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것이 뭐 무슨 크게 부동산 투기로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 행위는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쨌든 그렇게 남한테 자랑할 만큼 떳떳할 만큼 한 행위는 절대 아니다. 1년 남았거든요, 이제. 정신 차릴 수 있게 좀 쓴소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또다시 쓴소리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문재인이라면 분양 원가를 그러니까 LH가 과거 정부의 탓이라고 하려면 길게는 10년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해도 괜찮아요. 10년 동안 아파트 분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LH가 그 분양 원가를 다 공개시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지난 10년 동안 LH가 아파트를 분양해서 얼마 바가지 씌웠다. 얼마를 벌었다. 번 돈 다 어디다 썼는지를 대통령도 모를 거고 국민이 몰라. LH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돼.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LH가 2기 신도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15개를 사들였어. 그 다음에 지방 가면 혁신도시다 뭐다 해가지고 LH가 벌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업마다 얼마의 땅을 누구 걸 사들였는지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3기 신도시 예정지도 토지 보상이 어떻게 돼 있고 사들일 땅이 어딘데 그 사들일 땅의 명의가 최근 5년간 몇 번 바뀌었고 누구로 냈는지 그걸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청와대 홈페이지나 LH 홈페이지나 국토부 홈페이지에다 다 자료를 올려놓는 거예요. 나라 주인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사들였다. 어디를 개발할 거다. 국민 모두가 알아야지 왜 LH 직원만 알아야 돼. 그 보상하고 토지 조성한 거는 누구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토지 조성 원가는 얼마고 아파트 건축비는 얼마고 해서 얼마에 분양해서 돈을 얼마 벌었고 연도별로 정권별로 이명박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당
강남에도 970만 원의 분양이 가능했는지, 박근혜 때는 과연 얼마에 분양했는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왜 이런 아파트를 6억, 7억에 분양하고 있는 건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경실련 김원동이가 맨날 52% 올랐다, 75% 올랐다, 80% 올랐다 라고 하는데,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14% 올랐다, 17% 올랐다 하는 것도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 근거 자료를 좀 갖고 와봐. 우리 경실련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냥 다운받으면 돼요. 자기가 보고받은 14%, 17%는 어느 아파트를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해서 통계 조작을 한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처벌해야 돼. 아파트 값이 지난 4년 동안 14%, 17% 올랐다고 하면서 왜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19.9%를 올렸는지, 1년치를. 아니, 아파트가 올린 거는 14%, 17%인데 왜 공시지가를 한 해에 19.9%를 올렸는지 맞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아파트 공시지가는 60%가 올랐어요? 지난 4년 동안? 작년에 19.9%, 10%씩만 하더라도 3년 얼마예요? 50% 이상 올랐어. 아니, 아파트 값이 왜 14%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50%를 올려. 왜 세금 폭격을 때려서 나라 주인한테 혼나게 한 놈이 도대체 누군지, 그런 것들을 잘 우선 해명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면, 그러면 내가 좀 달라질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져야 김원동이 달라져. 왜? 나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결코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습니까? 대등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검소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래놓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한 가지도 지킨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쓴소리를 앞으로도 낼 것이고, 퇴임한 후에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응? 문재인이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다고. 퇴임해도 괴롭겠네요. 듣기 싫겠지. 되게 듣기 싫고. 그때쯤 되면 나도 유튜브를 좀 많이 팔로우를 늘려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예, 뭐 오랜만에 뵙고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후랭이 TV에 요청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출연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